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 옆에는 포르쉐 911 터보가 서 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춥네요. 오늘 보시게 되면 카메라가 좀 요상한 걸 들고 나왔어요. 영화용 카메라를 끌고 왔습니다. 오늘 꼭 이런 걸로 찍어야 됩니까? 좀 평이한 거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자, 포르쉐 911 터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3대 스포츠카로 페라리하고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를 꼽습니다. 그 이외에도 참 좋은 차가 많은데 이 세 가지가 가장 명성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개의 스타일이 딱 달라요.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007 제임스 본드가 타면 참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007 제임스 본드는 에스턴 마틴을 타고 다니죠. 그런데 페라리가 왠지 그 양복 입은 그런 이미지에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람보르기니는 그 미션 임파시블에 나오는 에단 헌트, 그 탐 크루즈 같은 그러한 그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괴물이에요. 이미지, 디자인적인 이미지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고, 자,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게 요 라인과 요 디자인 있잖아요. 너무 오래됐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디자인 컨셉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디자인 컨셉에 맞는 누군가를 콕 찍어서 말해봐라, 그럼 저는 참 말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도 사실 상당히 역사가 깊은 스포츠카 회사인데 그 둘은 모델 체인지를 하면서 이미지가 샥샥샥 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페라리 같은 경우가 라이트가 막 동그랗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의 페라리는 눈이 이렇게 쫙 하고 날카롭게 날렵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만 봐도 예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진 않는데, 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언뜻 보면 막 1950년대 그 디자인적인 모티브, 뭐 그 전 모티브가 그냥 여기에 녹아 있다고 보여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제가 이 포르쉐의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이 녀석의 어떤 특징,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의 특징, 그건 뭐냐면은 엔진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페라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FR 방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페라리는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가 구릅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콘타치 그 정도까지, 뭐 그쯤부터 시작해서 미드십을 채용을 했죠. 가운데 엔진이 들어가고 뒷바퀴가 구르는 그런 미드십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엔진이 꼬리에 달려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저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엔진은 뒤에 있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뒷바퀴와 앞바퀴가 다 굴러요. 개 중에 뒷바퀴만 구르는 모델들도 있고 굉장히 특이하고 불리한 곳에다가 엔진을 배치를 했습니다. 엔진을 열어보겠습니다. 춥다. 오늘 인간적으로 너무 추운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게 엔진이에요. 저희가 이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따뜻합니다. 수평대양 6기통에 38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엔진은 480마력짜리고 토크가 60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수평대양 6기통 엔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엔진들은 상하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V자 형태로 이 피스톤의 움직임이 있어요. 이 녀석은 이렇게 옆으로 달려가지고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여요. 장점은 뭐냐면은 피스톤과 실린더가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대양 엔진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아주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단점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톤이 옆으로 움직이니까 중력에 의해서 바닥이 많이 닿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스톤이 아래쪽에 닳아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술적 한계를 이미 극복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엔진을 너무 오랫동안 만들고 다듬어 왔기 때문인 거죠. 엔진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략적인 엔진 자체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 엔진이 여기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성이 벌어지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스포츠카가 여기 엔진이 달렸다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엔진이 뒤에 붙어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되냐면은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차의 이제 최고 시속이 310km인데 여러분이 310km로 그냥 달리면 달려가요. 310km 참 매력적인 속도군요. 그런데 그런 고속 주행이 아닌 이 좀 난 코스들 있죠. 코너를 많이 튼다든가 이런 곳, 바닥에 노면 상태가 안 좋은 이런 곳에서 와,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살이 안 맞는 게 이 차가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들이 차를 미끌려 보지 않는 이상 이 차는 미끄러져 가지고 끼익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뭐죠? PSM,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기능을 다 꺼버리고 콱 하고 틀면은 차가 이렇게 쭉 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하는데 저 창피한 경험이 있어요. 그걸 끄고 딱 하고 뒤를 돌렸는데 아주 멋지게 돌렸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반대쪽으로 꺾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돌아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이제 포르쉐 그 드라이빙 스쿨에서 가르치는데 확 틀고 있는데 핸들이 살짝 무거워가지고 제때 다 못 꺾은 거예요. 와, 끼익 해서 원래 이렇게 끼기기기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차가 180도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 주변에서 보고 놀라신 분들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걸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뒤가 무거우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뒤가 조금 더 돌아가고 그 다음번에는 그걸 잡았어요. 끼익 해서 잡았는데 차가 다시 반대쪽으로 휘청 휘청 이렇게 두 번을 휘청거려 버리는 거예요. 끝꼬리가 밀리면서. 이걸로 이제 드리프트를 한다든가 이게 스핀턴 같은 걸 하실 때 엔진이 뒤에 있어 가지고 그 면에 있어서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주행은 엔진이 뒤에 있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튼실하고 잘 만들어진 바디 구조가 그걸 이제 커버를 해줘 버리는 오래된 구조다 보니까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제가 참 장황하게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엔진은 뒤에 있지만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다른 부분들을 살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군요. 제가 엔진이 꼬랑지에 달려 있어 가지고 주행성을 좀 안 좋게 만드는 요소인데 기술적으로 그걸 더 커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 가지고 제가 그 말이 좀 버벅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좀 머리도 얼 것 같아요. 이걸 프로그램을 풀 애드립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우, 머리가 어니까 말을 이걸 못 하겠어요. 자, 그 엔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엔진이 뒤에 있는 걸 불식시키는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이어예요. 앞 타이어는 235에 35 사이즈, 이게 19인치인가요? 아마 그렇겠죠. 뒤 타이어가 중요해요. 305에 30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뒤 타이어가 이래요. 페라리 599도 305를 쓰는데 그 차는 FR이잖아요. 뒤 바퀴만 막 구르는데 이 차는 네 바퀴가 다 구르는데도 불구하고 뒤쪽 타이어를 굉장한 이런 걸 써요. 실제로 타이어를 뽑아서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타이어 가게에 가가지고 305 타이어 뽑아놓은 걸 봤는데 진짜 폭이 느낌상 이래요. 실제로 30.5cm면 뭐 이 정도 하겠는데 어마어마한 타이어가 그 접지를 꽉 잡아줘요. 제 아는 동생이 이걸 타보더니 형 이거는 기차 같아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듯이 도로 위에 그냥 딱 달라붙어서 딱 고정돼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어떤 넓은 타이어를 밀어서 차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이 필요한데 엔진이 아무래도 3000cc대니까 뭐 6000cc나 5000cc급에 비해서 좀 힘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따라하는 게 뭐냐면 이 차의 이름에 나와 있는 그 터보입니다. 그 터보라는 걸 보시려면 바로 요 구멍에 이제 신경을 쓰시면 돼요. 까레라에는 이 구멍이 없죠. 터보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공기를 빨아들여요. 이 터보라는 걸 한국말로 하면 과급기라고 부르잖아요. 엔진에서 폭발한 이 배기가 뒤로 튀어나가는 걸 이제 일종의 뭐 프로펠러 같은 것들, 그런 바람개비를 달아가지고 그 배기 압을 이 바람개비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 바람개비에 연결된 축이 흡기로 넘어가서 흡기에서 이게 같이 돌면서 밀어 넣어주는 게 터보의 원리예요. 그래서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가 달려 있어도 뭐 좀 엔진 자체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언제 터보가 작동하냐? 그러면 엔진 소리가 좀 커졌다. 그러면 터보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 녀석은 터보가 작동하면 옆에서 휘 하면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요. 저는 그거 처음에 듣고 풍절음 나는 줄 알았어요. 워낙에 이 차가 앞이 이렇게 각이 서 있다 보니까 여기가 바람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터보 그 흡기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동안 뭐 터보 차저가 달린 뭐 이런 차들도 타봤는데, 이 녀석만큼 터보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차는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을 쥐어 짜내는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그런 느낌을 엔진 터보라는 장치가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엔진 얘기만 하고 있는데 몸이 얼어가고 있어요. 좀 빨리 시동 켜고 안에 히터도 좀 켰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이 차를 포르쉐라는 차에 대해서 좀 안 좋아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구닥다리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다른 모든 부분은 제가 좋아해요. 두 가지, 요 뒤에 요렇게 긴 거, 요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C필러 라인이죠. A필러와 B필러가 있고 이제 C필러. 진짜 B필러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B필러가 있어요. 이 C필러 라인, 이게 너무 좀 뭐랄까요, 세련되지 못했다? 워낙 컨셉이 그렇다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오래된 컨셉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이 라인을 쓰고 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너무 길어요, 이 라인이. 그 카이맨 같은 경우가 요즘에 새로 나왔잖아요. 카이엔이 아니고 카이맨입니다. 카이엔은 RV이고 카이맨이 이제 요 녀석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스포츠카인데,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요게 살짝 더 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 뒤에가 이렇게 길지 않고 이게 좀 짧아져서 뭐랄까요, 차가 규모가 참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녀석은 이 뒤에 C필러가 너무 이렇게 누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 까레라의 그 까브리올레 모델 있잖아요. 오픈카 모델 너무 예뻐요. 요 라인이 없어졌음으로 인해 가지고 까브리올레가 너무 예뻐 보이는데, 이 녀석은 이 라인 때문에 참 차가 둔해 보이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참 뭐 제가 싫어한다고 포르쉐가 바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참 그 점이 참 거시기 합니다. 사실 카이맨이 나온 것도 그렇고 포르쉐 918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차들은 특징이 뭐냐면 진짜 미드십이죠. 뒷바퀴 앞쪽으로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카이맨은 뒷바퀴 앞에 요쯤에 엔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918 같은 경우에 뭐 실제로 보지 못하고 사진만 봤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박스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이렇게 앞으로 좀 들어와 있잖아요. 박스터는 앞에도 트렁크가 있고 뒤에도 트렁크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트렁크 앞으로 엔진이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뽑아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꼬랑지가 이렇게 길게 튀어나와 가지고 차를 좀 더 둔해 보이게 만드는, 그게 참 제가 여태까지 포르쉐를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던 이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를 운전해 보시면 그 모든 불만을 잠재워줘요, 자동차가. 퓨어라는 단어 쓰죠. 순수한 퓨어 스포츠카. 다른 자동차보다 이 녀석한테 그 간판을 붙여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옆자리에 타서 같이 가시죠. 제가 좀 전에 저희 감독님한테 욕을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배가 좀 부르네요. 제가 좀 헷갈렸어요. 새로 나오는 포르쉐 터보가 3800cc고,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 3600cc라고 합니다. 480마력이고요. 새로 나오는 게 포르쉐 터보가 520마력, 포르쉐 터보 S가 560마력이라고 하더군요. 참 타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숫자에 워낙 좀 약하거든요. 실수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이렇게 타면서 요즘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차대의 강성이에요. 차대, 그러니까 이 뼈대가 단단할수록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뭐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이 컨버러블 차들을 가끔 타보게 되면은 이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대의 어떤 텐션이 조금은 느껴져 가지고 이 바퀴 움직임 같은 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차대가 강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루미늄 부품들이 이렇게 곳곳에 가서 붙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강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하고 강철을 접합시킬 땐 용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본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접착제로 차대를 붙였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접착제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차대는 강철하고 알루미늄 합금을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차 무게가 1575kg인가요? 제가 요즘에 이 숫자 외우는 거에 약해져 가지고 요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여기 밑에 자막 처리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생각보다는 가벼운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보다는이라고 말씀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못 느끼실 텐데, 이 차가 달릴 때 느낌이 굉장히 묵직해요. 이 퓨어 스포츠카라는 용어를 제가 자주 쓰게 되는데 그 말에 딱 어울려요. 순수한 스포츠카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이탈리아의 스쿠터 있죠? 뭐죠? 베스파? 국산 그 베스비랑 자꾸 헷갈리네요. 베스비라는 스쿠터를 제가 예전에 125cc인가를 이렇게 타봤는데, 그게 기어를 이렇게 그 발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딱 이렇게 돌리면 기어가 3단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기어가 딱 들어갈 때 철컹 하면서 그 조그만 엔진이랑 달라붙는데 바퀴가 팍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녀석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엔진하고 바퀴의 어떤 그 직결감이 이렇게 대단한 차를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그 스포츠카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변속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데 바퀴 자체에서 손끝으로 몸으로 전달되는 느낌이 이렇게까지 터프하고 확실하진 않았거든요. 그러한 전달 감각,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을 느끼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와 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건 타보셔야 할 것 같은데, 타면 이게 진짜 스포츠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은 차대가 굉장히 단단하다는 것이 이 포르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단단하다는 느낌을 줘요. 강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차대 다음으로 이제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어떤 4륜구동들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딱 돌리면 끄끄끄끄끄 거리면서 바퀴가 이렇게 걸리면서 돌아가는 느낌이 나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까지 4륜구동 느낌이 심하진 않은데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제주 넘기 드리프트라든가 스핀턴 같은 걸 할 때 자동차를 제어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왜 FR들이 핸들이 좀 가벼운 편이거든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 움직이는 미끄러지는 차체를 제어할 때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이라고 핸들을 가볍게 만드는 반면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엔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사실 드리프트로 코너를 도는 거하고 그립을 딱 유지를 한 채 코너를 도는 거하고 그립을 유지한 채 코너를 도는 게 드리프트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지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짜릿하고 재미있거든요. 드리프트 주행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재미를 위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주행인 것 같고, 그립을 유지한 채 코너를 도는 게 스피드를 위한 주행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그립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실주행을 해보시게 되면 뉘르부르크링인가요? 그 코스에서 돌아가지고 최고 기록을 낸 게 포르쉐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그랬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립을 유지하면서 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무겁다는 게 전 좀 용납이 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엔 제가 차에 타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진이 480마력이에요. 요즘 나오는 슈퍼카들이 500마력대 중반, 막 뭐 570마력, 620마력 막 이러다 보니까 480마력 그러면 슈퍼카로서의 어떤 그 자격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2007년식이에요 저도 이 차를 타면서 자꾸 까먹는 게 2007년식 같지가 않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까먹는데 2007년식입니다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뭐 페라리 F430이라든가 요런 차들이 이제 요 비슷한 가격대에서 동률을 이루고 있던 그런 차다 보니까, 포르쉐 터보의 480마력 정도 되면은 슈퍼카로서 뭐 이 당시에는 무난한 파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변에 차들 다 떨쳐냈고요. 다시 이제 제가 늘 하던 거 있죠, 30km입니다 시속 30에서 일단 스포츠 모드를 좀 켜주고요. 30km 3, 2, 1 출발. 이거 왜 이렇게 무섭죠? 와, 제가 지금 하고 비명을 질렀는데, 왜 비명을 질렀냐면은 RPM 3000에서 이러면서 터보가 터진 거예요. 터보가 딱 터지니까 차가 갑자기 힘을 빵 하고 받으면서 우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빵 하고 튀어나가는데 깜짝 놀라게 만드네요. 사실 이 터보의 느낌이 가장 확실한 차가 이 포르쉐 터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 터보가 터지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워요. 이게 꽉 하고 터지는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페라리 599에 대한 이 리뷰를 찍었는데, 그 599 같은 경우에도 X를 꾹 밟으면 뒤에가 피식 하고 미끄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탁 하고 튀어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이렇게 좌우로 요동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앞뒤로 요동을 치면서 훅 하고 나가요. 바퀴가 제대로 해서 구르니까 스핀을 하게 되면은 접지가 떨어졌다가 접지를 되찾는 순간은 툭 하고 튀어나가는 거예요. 좀 전 같은 경우에가 이제 2번 정도 접지를 잃었다 찾았다 걸 반복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제가 지금 하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깜짝 놀라게 만들어준, 솔직히 좀 전에 비명 일부러 지는 게 아니에요. 창피하네요.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엔진 특성을, 터보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대와 핸들과 그리고 엔진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타이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요 스포츠를 안 눌렀을 땐 조금 바닥에서 오는 충격들을 많이 커버를 해주는데, 스포츠를 딱 누르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이 서스펜션과 뒤에 윙을 다 올리게 되거든요. 정말 딱딱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동생이 기차 타고 가는 것 같다고, 꼭 도로가 레일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굉장히 뛰어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내장 안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죽과 금속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살짝 스포츠카 측은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에 뭐가 달려있냐면 팁트로닉이란 기어 조정 장치가 달려있어요. 왜 요즘에는 패드 시프트라고 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누르잖아요. 당기는 이 앞에 시프트가 달려있는데, 요 녀석은 2007년식에는 위로 올리면 기어가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기어가 내려가는 팁트로닉이라는 전자식 기어 조정 장치가 달려있고, 요 다음이 이제 이렇게 그 엄지손가락 하나로 조정되게 만드는 그 조금 달라졌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올 포르쉐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려있죠. 패들 시프트. 참 좋을 것 같아요. 패들 시프트가 달려있으면. 뭐 스티어링 휠은 그 정도고요. 뭐 그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뭐 이런 게 달려있고, 뭐 별달리 이렇게 신기한 건 없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왼쪽으로 라이트하고 뭐 이런 그 깜빡이 조정하는 스위치, 그 밑으로 요거는 봅시다. 뭐 이 안에 내부 기능 조절하는 거, 어디 보니까 그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크루즈면 뭐 돌리는 게 있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크루즈 컨트롤은 제가 못 찾았고, 스티어링 휠 근처는 그 정도 됐습니다. 특이한 게 이제 계기판이에요. 제일 왼쪽에 유온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옆으로 그 속도 게이지하고
적상 거리계가 달려 있어요. 가운데가 RPM 메타, 그리고 그 밑으로 살짝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어가지고 속도랑 요 메뉴들 그게 가운데 나와요. 되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수온계가 달려 있고 연료 게이지가 있고 기어가 지금 몇 단이 들어가 있는지 표시해주는 그 마크가 있어요. 이거는 5단까지 있네요. 역시 2007년식이라서 그런지 5단 자동 기어를 사용을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압계가 달려 있어요. 이게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차를 이렇게 딱 멈추니까 유압이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차를 딱 출발시키자마자 5까지 쫙 올라갔다 딱 내려와요. 이거는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꾸 이거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면 감독님한테 혼나는데 아마 이 유압도 식혀주는 냉각장치까지 보내주는 그 압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고요. 이거 움직이지 말고 서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크로노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 덕트 이런 건 평범하고요. 오디오가 달려 있어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보스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디오 볼륨 이렇게 딱 올려볼게요. 와, 제일 먼저 뭐가 느껴지냐면은 베이스가 엄청나게 세요. 이 사운드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베이스를 지금 마이너스 3으로 설정해 놨는데 이게 0으로 설정해 가지고 볼륨을 살짝 올려볼게요. 뻥뻥뻥뻥 이러죠. 저는 이거를 다니게 될 때 마이너스 4로 세팅을 하고 다녀요. 엄청나게 베이스가 빵빵한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디오가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네요. 여기 이제 우퍼가 있고요, 미드가 있고, 앞쪽에 트위터가 있고, 가운데 센터 이미지가 있고, 뒤에 저음 내는 우퍼가 달려 있어요. 댄스를 들을 때 아주 이상적인 세팅을 오디오가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으로 뭐 그 에어컨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거 뭐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고요. 기어, 사이드 브레이크, 이건 뭐죠? 잿더리, 그리고 요 뒤로 수납함, 뭐 요 정도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콘솔 박스가 있고, 그 위로 컵홀더 이렇게 싹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쏙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없네요. 자, 뭘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옵션이에요. 이 차의 깡통차 가격, 여기 이게 견적서 비슷한 게 들어있더라고요. 봅시다. 이 차의 총 가격은 2억 4,700만원 2억 4,797만원이었네요 2억 4,800만원이었네요 차 가격만 이게 뭐죠? 코리안 베이스 프라이스가 2억 400만원이에요 대략 4,500만원 가까이 4,500만원어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옵션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포르쉐 크로마틱 시트 벨트 인 실버 그레이, 요게 자, 일단 이 시트 벨트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65만원이에요 이 65만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도어 트림 패키지 인 알루미늄 룩 80만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거 80만원입니다 와, 와이퍼, 오, 와이퍼 180만원이네요 뒤쪽에 와이퍼가 달려있는데 그게 180만 더 못 보겠어요. 와, 깡통차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붙일 때마다 옵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는 깡통차를 사더라도 참 훌륭한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봅시다. 이거 옵션이 추가되고 되지 않고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저는 그냥 옵션이 없어도 참 훌륭한 차니까 취향에 따라 가지고 옵션은 첨가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이 뒤에 뒷자리가 보이세요? 이 카메라로 보면 저 뒷자리가 안 보이시겠군요. 뒤에가 깜깜하니까. 뒷자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2인승이에요 뒷자리 두 개는 가방을 던져 놓는 역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재밌는 게 2인승인데 뒤에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전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뒤에도 이제 사람을 태울 수가 있는데 구겨서 타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150cm 이하의 무생물만 집어 넣으십시오 생명체는 넣지 말라고.
단거리,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는 어떻게 구겨가지고 갈만한데 그 이상을 갈 때는 이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뭐 그렇다는 말씀 정도. 뭐 드릴 만한 말씀은 여기서 대부분 다 말씀드렸나요? 아, 진짜 특이한 게 이 차 썬루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슈퍼파워를 가진 스포츠카들이 썬루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차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자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 구조적 강성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여기다 썬루프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썬루프가 유리로 만든 게 아니고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최대한 양보해가지고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썬루프를 넣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내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면은 대부분 다 해드린 것 같아요. 뭐 좀 빼먹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옵션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냐고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차의 특징, 직진입니다. 그립, 굉장히 강력한 그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480마력의 어떤 그 파워, 그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타이어가 받아줘서 노면에 전달을 확 하는데 밀어버리는 느낌이 나요. 굉장히 강렬한 그런 그 가속과 접지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 차를 미끄러뜨리려고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눈이 올 때 이 녀석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눈밭에서 이 PSM, 포르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제가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 기능을 딱 끄고 눈밭에서 빙글빙글 돌려봤어요. 와,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듣죠? 눈밭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뒷바퀴 구동 자동차들을 굴려보면은 참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차들이 가볍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서 나가는데 좀 숙달돼 있거나 혹은 눈의 상태가 미끄러지기 좋은 상태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면 큰 사고가 날 겁니다. 정말 원양어선 타야 돼요. 제가 이거 타고 있는데 참치거나 그러고 막 사방에서 몰라요. 하여간 그 미끄러뜨리는 맛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옆에서는 막 어디 박으면 이제 원양어선 타야 되니까 원양어선 턴이라고 막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가 참 드물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4륜구동에 뒤에가 무겁고 그래서 눈에서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뒤가 앞보다는 무게 밸런스에 철저하게 맞췄겠지만 솔직히 뒤에 엔진이 실려 있으니까 뒤가 더 눌러주면서 그런 어떤 눈 위에서에서도 그 접지를 적당히 유지하는데 아우, 제 얼굴 찍힌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막 함지박만하게 막 웃으면서 이걸 막 이렇게 돌리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이거 굉장히 빨리 틀어야 되거든요. 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서 확 틀어야 되는데 눈 위에서는 그냥 이러면서 돌려도 그게 맞더라고요. 아, 참 행복해요. 다음에 눈 오면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눈 오면 딴 차 끌고 나갈 겁니다. 저도 원양어선을 타기에는 뭐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이제 그 촬영장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문을 열고 가야 됩니까? 추운데. 자, 퓨어 스포츠카, 순수한 스포츠카입니다. 참 가치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되신다면 그냥 구입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차들이 많지가 않아요. 망설임 없이 정말 이렇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자동차고요. 내장재가 이렇게 좋을 필요도 없고 깡통차라고 해도 포르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